평창군이 올림픽을 통해 창출된 평화유산을 바탕으로 평화도시임을 선포했습니다. 올림픽이 남긴 평화유산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원주시가 관설동의 고속도로 나들목을 개설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개설 비용이 적게 드는 하이패스 전용으로 추진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수학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수학 포기한 이를 일컫는 수포자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 수학 대안교과서가 호응을 얻고 있는 학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내 사업체의 5분의 1 이상이 원주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주에서는 단구동의 사업체가 가장 많았고 단계동과 무실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평창군이 올림픽을 통해 창출된 평화유산을 바탕으로 평화도시임을 선포했습니다. 올림픽이 남긴 평화유산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불굴의 도전과 열망과 염원으로 이루어낸 평화올림픽 개최도시 평창을 평화도시로 선언하고자 한다. 평창이 평화도시임이 선포됐습니다. 올림픽 최초의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과 단일팀, 이후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와 세계 평화 분위기를 소중한 유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겁니다. 평창 군민들은 상징적 차원의 평화도시를 넘어 평창 평화특례시로의 승격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개최된 평화포럼을 통해 전 세계에 평화도시 이미지를 알렸고 우리나라 동계스포츠 발상지인 발왕산 정상을 평화봉으로 명명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평창군은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승격과 관련한 지원을 건의했고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준비 중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공한 올림픽을 좀 상징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대내외적으로 선포도 해서 이런 평화의식을 좀 높이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려고 합니다. 군민들의 뜻을 전할 서명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지역적으로 많은 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평화도시를 선포함으로써 다시 한번 세계 속에 우리 평창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여기에 오는 5월 1일 평창올림픽 기념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평화올림픽 유산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원주시가 관설동의 고속도로 나들목을 개설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개설 비용이 적게 드는 하이패스 전용으로 추진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관설동 일원에 고속도로 나들목 추가 개설에 나섭니다.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과 신림 나들목 사이에 4.5톤 미만의 차량만 진출입할 수 있는 하이패스 전용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이패스 전용은 나들목 간 거리 제한이 없는 데다 운영비 부담도 적어 추진이 보다 용이하다는 계산입니다. 부지는 원주시가 확보하고 시설 공사비는 도로공사와 원주시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나들목 운영은 도로공사가 맡게 됩니다. 당구동과 방곡 관설동 등 동남부 지역이 원주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혁신도시 이전 기간도 있어 경제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원주시의 판단입니다. 개통되면 혁신도시 접근성이 좋아질 뿐 아니라 차량 분산으로 원주 도심 교통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원주 나들목 개선만으로는 향후 교통량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혁신도시와 인접한 위치에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원주시는 오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공사비를 분담해야 하는 도로공사와의 협의도 최대한 빨리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일컫는 수포자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요. 수학 대안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학 수업이 한창인 중학교 2학년 교실. 교과서 외에 책 한 권이 더 놓여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년간 연구 개발에 참여한 수학 대안교과서 수학의 발견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다양한 풀이 방법이 나옵니다. Y축으로 플러스 3을 가니까 여기 점이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이어요. 학생들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2017년 이 대안교과서를 한 학기 사용한 원주 북원여중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수학 원리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70%를 넘었습니다. 암기보다는 더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됐다는 응답도 70%를 넘겼습니다. 이 교과서는 개념을 아이들로부터 여러 가지 발문을 통해서 혹은 과제를 통해서 발문을 이끌어내고요. 그 정리된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정확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이 대안교과서를 정식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선택하는 학교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학 대안교과서를 선택한 도내 중학교는 지난달 40곳에서 현재 69곳으로 늘었습니다. 수포자를 막기 위해 발간된 수학 대안교과서. 수학 포기자를 줄이고 학생들의 수학 능력까지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동해안 산불이 난 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불편하게 지내는 이재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임대 주거 시설이 아닌 조립식 임시 주택을 기다리는 이재민들은 다음 달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 종합복지회관 앞에 산불 이재민들이 거주할 임시주택이 놓여집니다.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24제곱미터 규모의 임시주택엔 화장실과 주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불에 탄 집에 비하면 임시주택이 좁고 불편하지만 당분간 살 집이 생겨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임시 살 집이 생겼지만은 이것도 2년을 살다가 다시 해소를 해야 된다니 그게 조금. 강릉 지역 이재민 63세대 가운데 32세대가 임시주택에서 살기로 했는데 최대 2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주택은 산불 이재민들이 선택한 형식에 따라 5월 말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재민이 많이 발생한 고성과 속초에서는 현재 260여 세대가 임시주택 설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주택을 제작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해 실제 입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을 원하는 150여 세대 이재민들도 적당한 집을 직접 구해 전세 자금 등을 지원받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재민 불편사항이 취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설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LH를 통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계약하도록 하고. 여기에다 일부 산불 이재민들은 아직 어디서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해 주거 불편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 도내 사업체의 5분의 1 이상이 원주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주시의 사업체 수는 29,126개로 도내 전체 가운데 20.8%를 차지했고 춘천 16%, 강릉 14.6% 순이었습니다. 종사자 수는 11만 4천여 명으로 지난 2008년 이후 10년째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원주의 가장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이며 숙박과 음식업점이 뒤를 이었고 지역별로는 단구동이 가장 많고 단계동과 무실동 순이었습니다. 사업체 조사는 전국적으로 매년 실시하며 지역개발 수립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공석 사태 장기화가 우려됐던 횡성 부군수 인사가 오늘 발령돼 박두희 전 강원도 정보산업과장이 취임했습니다. 박두희 부군수는 지난해 1월 강원도와 인사교류로 도로 전출 갔으며 횡성에서는 기획감사실장과 횡성읍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한규호 군수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군수 후속 인사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만일에 있을 군정 공백이 우려돼 왔습니다.
평창군이 통신사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했습니다. 평창군은 사업비 7,200만 원을 들여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와 버스 정류장 등 공공 와이파이 설치 구역을 22곳 더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이 운영하는 공공 무선 인터넷 이용 가능 지역은 각 읍면 민원실과 보건지소,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 86곳입니다. 평창군은 지역 주민과 평창을 찾는 관광객들의 인터넷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불법 카메라 탐지기를 무료로 빌려줍니다. 유명 관광지나 수련원, 학교 등 공공시설 외에도 민간 건축물이나 음식점, 유흥업소 등에도 불법 카메라 우려가 확산되자 카메라 탐지기 2대를 주민들에게 3일 동안 빌려줍니다. 영월군 환경위생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이 많으면 영월군은 탐지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단설유치원 신설 계획에 대해 교육부가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열린 1차 중앙투자시임사에서 유치원 예정지와 기업도시가 2-3km가량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낮다며 유치원 부지를 기업도시 내로 확보하라는 의견과 함께 재검토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주 교육지원청은 당초 기업도시 내에 획정된 유치원 부지가 단설 유치원을 짓기에 좁아서 인근 지정 중학교 자리에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로써 2021년 신설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고 교육부 2차 심리가 열리는 9월 전에 신설 계획을 보완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원주 지역에서 200여 명에 가까운 가출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소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가출 청소년 상담소는 경찰과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가 머물며 청소년 상담과 보호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도내에는 춘천과 강릉에만 한 곳씩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원주에서 가출한 만 20세 미만 청소년은 537명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